혼자 두 아들을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애들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들어가는 돈이 장난 아니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두 아들을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입히고 먹이며 키웠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중소기업을 다니던 저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지하상가에 작은 잡화점을 마련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두 아들은 고등학생, 중학생이 됐습니다. 큰아들은 수능 준비하느라 공부에 여념이 없었고, 중3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한 유도를 좋아해서 선수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지역대회에서 메달을 따낼 정도로 실력 있는 아이였죠. 우리 조그만한 꼬맹이가 언제 이렇게 컸대? 엄마, 아까 시험 끝나고 엄마랑 걸어가는 걸 선생님이 보더니 엄마가 여자친구냐고 하더라? 뭐? 모자지간을 연인으로 오해를 했다고? 그럴만하지. 엄마가 예쁘고 동안이잖아. 그리고 내가 키가 크고 덩치가 산만하니까 노안으로 보이니까. 어쨌든 오늘 엄마가 시합장에 와서 큰 힘이 됐어. 그랬다면 다행이네. 아, 네가 이렇게 잘 큰 걸 네 아빠가 봤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이 실종되고 1년 뒤에 작은 아들을 제 호적에 올렸답니다. 건강보험이나 학교생활 등 많은 것들이 걸려 있어서 남편이 실종된 걸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민우기를 제 호적에 올려 같은 성씨가 되어 그때부터는 마음뿐만 아니라 서류로도 모자지간이 되었었죠. 마음속에 남편은 이미 잊혀졌고 지금 사는 세 식구만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살기만을 소망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 영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청아야, 나 영채야. 오랜만이다. 영채야. 그러네.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기집애. 넌 내가 반갑지도 않냐? 거의 7년 만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니? 아니야, 반가워. 그리고 연락 못 받았던 거 미안했어. 그런데도 잊지 않고 연락해줘서 고마워. 그래, 뭐 고맙다고 하니 마음이 좀 풀리네. 아, 청아야. 내가 전화한 건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안부차 전화했어. 너 이혼했더라? 이혼? 첫 번째 남편 말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니? 아니, 너 두 번째 남편이랑도 이혼했잖아. 아니거든. 두 번째 남편은 이혼 안 했어.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 보고 있지. 자세히는 말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래. 저는 남편이 실종된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상하게 반응하더군요. 그래? 네 남편 다른 여자랑 있길래 너 이혼한 줄 알았어. 나 지금 남편이랑 여행 중인데 네 남편 봤거든. 아니야, 네가 잘못 본 것 같다. 그이는 만날 수가 없는 상태야. 네 남편 맞던데? 나 눈썰미 좋은 거 모르니? 너 재혼하고 우리 부부랑 밥 같이 먹었었잖아. 그때 봤던 네 남편 봤단 말이야. 영채야. 사실대로 말할게. 내 남편 낚시 여행 갔다가 실종됐어.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니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남편 새장가 간 것 같던데? 내가 제대로 못 알아봤으면 이런 말 안 하지. 근데 확실하게 봤고 목소리도 들었어. 분명한 네 남편이라고. 물론 나랑 대화를 나눈 건 아니지만 분명 네 남편 새장가 갔다고. 영채야, 너무 혼란스럽다. 내 남편을 봤다는 곳이 어딘데? 네 말이나 들어보자. 여수. 내 남편도 네 남편 알아봤어. 내 남편은 네 남편한테 일까지 주고 그랬잖아. 그러니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다고. 근데 아는 체를 못했지. 새장가 갔으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갔지. 이상하네. 내 남편일 리가 없는데. 아무튼 알려줘서 고마워.
여수는 제 시어머니가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치기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 확인해야 할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친구의 전화를 끊고 두 아들과 시댁에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사는 게 바쁘기도 하고 남편을 잊고 살려고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들러보기로 했죠. 거기 가서 시어머니가 잘 지내는지 보고 남편이 혹시라도 살아있는지 확인해 볼 생각이었답니다. 두 아들과 기차를 타고 여수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집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되어 작은 집들은 모두 사라지고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많은 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찾으려고 여수에 있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려봤는데 하나같이 없는 번호라고 하더군요. 답답해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개발이 되지 않은 구역의 작은 집들을 돌며 어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시어머니 성함을 대며 어디로 가셨는지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친했다는 어른이 알려주는 주소를 받아 적었어요. 거기서 택시로 20분 정도 되는 번화가에 있는 집이더라고요. 두 아들과 그 주소 앞으로 찾아갔는데 조금 놀랐어요. 형편이 어렵던 시어머니의 집이 엄청 큰 주택집이었답니다. 동네 어른이 주소를 잘못 알려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일단 초인종을 울려봤어요. 그런데 아차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청각장애가 있어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초인종을 울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집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나 싶었는데 대문이 쨍 소리를 내며 열리더군요. 가사도우미라는 여자분이 어떻게 왔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네, 혹시 여기에 김미옥 씨가 사시나요? 제 시어머니인데. 네, 주인 어른이 맞는데요. 아, 맞구나. 저 어머님 뵈러 왔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요, 들어오셔도 되겠죠. 제가 여기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손님을 문전박대할 순 없죠. 들어오세요. 그렇게 두 아들과 엄청 많이 달라진 시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윽고 집안에서 놀란 얼굴로 저희 식구를 바라보던 시어머니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네요. 어머님 저 기억하시죠? 그리고 어머님 손주 기억하시죠? 시어머니는 두 손을 덜덜 떨면서 현관 앞으로 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더라고요. 말씀을 못하시니 무슨 일인가 해서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어머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수어를 못해서 통역은 못해요. 그냥 살림만 하고 출퇴근하거든요. 할머님이 왜 이러시지? 제가 아드님을 모셔올게요. 네?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드님이요? 네, 여기서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모르셨어요? 분명히 제가 아는 시어머니의 아들은 제 남편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같이 산다는 아들이 있다고 하니 놀라웠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새 시집을 가서 의붓 아들이 생긴 건가 싶어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판단했죠. 여전히 시어머니는 저는 물론이고 자신의 친손주인 민욱이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이래? 날 못 알아보는 건가? 너무 오래돼서 낯설어서 이러는 걸까? 그러게, 할머니가 왜 이러시지?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니까 기다려보자. 가사도우미가 큰 소리로 아드님 하고 소리치자 2층 계단에서 한 남자가 내려오더군요. 그리고 뒤에 여자가 아기를 안고 따라 나왔습니다. 제 앞에 나타난 남자는 바로 7년 전 실종된 남편이었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쿵쿵 치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 남편은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저와 두 아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민욱이니? 당신 뭐야? 7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어머님이랑 같이 멀쩡하게 살고 있던 거야. 그리고 저 여자와 애기는 또 뭐고? 아이, 미치겠네. 여긴 어떻게 하는 거야? 당신이 여길 찾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나한테 우리 아들들을 두고 사라졌던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말이 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당신 설마 우릴 속인 거야? 아니야, 속인 게 아니라... 야, 내가 물속에서 실종됐다가 기적처럼 살아나왔어. 그리고... 헛소리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자수해서 광명 찾으란 말이야. 누가 봐도 남편이 저한테 사기치고 새살림을 차린 게 분명해 보였죠. 저는 여태껏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당시 시어머니가 쇼크로 쓰러졌고 친척 어른들이 입을 모아 남편이 물속에서 실종됐다는 걸 고지곳대로 믿어버렸죠. 제가 진실을 말하라고 하자 그이는 돌연 저희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다들 나가! 내가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당신이랑 나랑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그리고 민욱이도 당신 호적에 올렸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이 나쁜 인간아!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다 말할 의무 없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 집에서 꺼져! 남편이 저희를 내쫓으려고 하자 둘째 아들 민욱이가 욱하며 남편의 허리와 멱살을 잡고 유도 기술로 업어치더군요. 대리석 바닥에 나가떨어진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풍선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더군요. 이 새끼 뭐야? 애비를 업어치기?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뭐하는 짓이야? 엄마랑 우리한테 속인 거 다 털어놔! 다 말해보란 말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바닥에 누운 채로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 말해주지. 어차피 걸린 마당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 나 낚시터에 가서 실종 사고를 꾸몄어. 당신이랑 애들 버리고 실종된 사람으로 남으려고. 저는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뭐? 위장했다고? 이유가 뭔데? 내가 싫으면 그냥 이혼하면 되지 왜 민욱이까지 속였냐고? 그거야 지금 마누라가 내 애를 키우기 싫다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처자식을 버리고 젊은 마누라랑 살려고 연극을 했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쇼크로 쓰러진 것도 친척 어른들까지 단합해서 나 하나를 속인 거라고? 에이씨, 이렇게 된 거 말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래, 맞아. 나 당신이랑 살다가 찢어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남자가 도박 좀 하고 룸사롱에 갔다고 지랄지랄 하는 거 보고 오만정이 떨어졌다고. 그러던 와중에 로또가 당첨됐어. 1등 40억 1등을 했다고. 그러니 눈이 절로 뒤집히더라. 그래서 결심했지. 당신이랑 헤어지고 젊고 예쁜 새 애인하고 살아야겠다고. 진실을 알게 되자 정말 기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잘한 거라 생각했는지 자신있게 말을 잇더군요. 내 애인이 민욱이는 못 키우겠다고 하니 이혼하는 것보다 실종이 낫겠다 싶었지. 그럼 양육비도 굳어버리고 귀찮은 자식을 당신한테 치워버릴 수 있으니까. 당신은 역시나 내 아들을 걷어서 키우기로 했단 말이야. 내 계획에 조금도 오차 없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이런 개자식, 넌 사람도 아니야. 짐승도 자기 새낀 귀한 줄 아는데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해? 이제 와서 따져서 뭐 할 거야? 다 지나간 것을. 오늘 다 알아버렸으니 내가 위자료를 줄게.
그동안 사업해서 돈도 많이 벌었으니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돈 받고 꺼져버려. 뭐야? 지금 돈으로 끝내겠다고? 우릴 7년이나 속여놓고 그렇게 쉽게 끝내겠다고? 에라이 악마놈아! 너 같은 놈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네가 우리한테 한 짓은 엄연한 사기야. 고소해서 감옥으로 보내버리겠어. 사기? 이 여자야,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는데 이제 와서 사기로 고소해봤자 뭐하겠어? 돈이나 받고 나가! 저는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이를 꽉 깨물고 있었는데 아들 민욱이가 제 손을 잡아주며 말하더군요. 엄마,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할게. 엄마의 화를 내가 대신 풀어줄게. 아들은 저를 소파에 앉히더니 남편의 멱살과 다리를 잡고 높이 들어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식탁에 떨어진 남편은 괴성을 지르며 쌍욕을 하더군요. 이 몹쓸 놈이! 감히 애비를 집어 던져? 팔이 부러진 것 같잖아! 이거 아주 폐륜이 따로 없구만! 폐륜? 아버지라는 양반이 엄마와 자식을 속이고 새살림 차리고 사는 거야말로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 않나? 어이, 엄살 부리지 마. 아직 멀었어. 네 놈은 오늘 온몸에 뼈가 부러지도록 얻어 터질 줄 알아. 아들은 남편을 잡고 집어 던지며 그동안 배웠던 유도 기술을 모두 써먹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유도 기술을 써먹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쨌든 가르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남편은 흠씬 얻어터지고 시름시름 앓으며 기절했고 상간녀는 아기를 안은 채 질질 짜고 있더군요. 그년을 혼내주려고 했지만 아기가 있어 참았고 시어머니 역시 나이도 많고 장애까지 있는 사람이니 내버려뒀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겠다고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정신을 번뜩 차리더니 바닥을 기어와 제 발을 잡더군요. 여보, 스톱. 경찰에 신고하지 마. 내가 합의금 줄게. 7년 동안 고생한 거 다 보답할게. 내 아들 키워준 값이랑 앞으로 들어갈 양육비 모두 지원할 테니까 경찰에는 알리지 마. 돈이 그렇게 많아? 근데 감옥 가는 건 무서운가 보지? 여보, 내 애기를 봐봐. 저 핏덩이를 두고 어떻게 감옥에 가겠어? 당신도 애 키우는 엄마잖아. 날 이해하고 합의하자, 응? 당신은 9살 민욱이를 버렸어. 핏덩이를 버린 거나 민욱이를 버린 거랑 뭐가 달라? 우리 민욱이가 받은 상처보단 저 핏덩이가 적을 거야. 아직 말도 못하는 애기니까. 지 애비가 뭐하는 놈인지 모를 거 아니야. 아무튼 당신은 또 자식을 버리게 될 거야. 안 돼, 여보. 이대로 가지 마. 나랑 이야기 좀 해. 민우가 그냥 가지 마라. 이 애비가 잘못했다. 그이는 무릎을 꿇고 저와 아들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희 모자의 마음은 확고했고 절대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돈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건 나 이 짐승보다 못한 자식아. 하늘과 땅이 있어서 오늘 같은 날이 온 거라고. 이러지 마, 여보. 우리 좋게 끝내자. 왜 원수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이미 원수야, 이 개자식아. 넌 내가 지옥으로 보내고 말 거야. 니놈 인생이 나락가는 걸 보는 날까지 복수할 거라고. 양나란 년아, 더럽게 말 안 통하네. 야, 누가 신고하면 무서워할까봐? 내가 넘치는 게 돈이고 비싼 변호사들 써서 빠져나오면 그만이야. 니 년이 불쌍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라고. 고마운 것도 모르는 버르장머리 없는 년아. 그 말을 들은 둘째 아들이 욱해서 다시 유도 기술로 남편을 몇 차례 바닥에 내팽개 쳐버렸습니다.
그걸 보니 속이 조금은 시원하더군요. 저는 더는 떨지 않고 온몸에 피가 잘 회전되어 숨도 잘 쉬어졌고 머리도 상쾌했습니다. 그렇게 민욱이가 남편을 반송장으로 만들어 놓고 밖으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따라 나와서 웅웅 소리를 내면서 빌더군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하나도 불쌍하지 않거든요? 나를 버리려고 한 것이면 이해하겠지만 당신 손주를 버리려고 아들 잃은 엄마 흉내를 내려고 병원에 입원까지 해요? 이 미친 할망구야. 당신도 똑같은 악마야. 하늘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매일 겁에 질려서 살아봐. 시어머니는 제 입모양을 보고 무슨 뜻인지 알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악어의 눈물인지 구분되지 않더라고요. 아들은 쇼하는 것이니 무시하고 경찰서에 가자고 제 손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제가 7년 동안 당한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로또 당첨 후에 실종으로 사기를 치고 민욱이를 저에게 버리고 젊은 년이랑 살림을 차려 살아왔다는 것 모두 밝혔죠. 7년 전 경찰들까지 속여가면서 벌인 짓이니 엄연한 사기로 구분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송치를 해서 남편을 구속 수사하게 됐고 재판날에 다시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이는 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합의해주면 형량이 줄어든다면서 달라는 대로 돈을 준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놈의 더러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을 보려고 면회를 찾아갔답니다. 당신 얼굴 좋아졌네. 콩밥이 입에 맞나봐? 기름이 줄줄 흐르네. 당신은 이게 좋아 보여? 나 지금 찬바닥에서 잠자서 입이 돌아갈 것 같다고! 여보, 내 변호사가 합의금 제시했잖아. 그거 받고 합의 좀 해줘. 웃기고 있네. 내가 당신 돈을 받을 일은 절대 없어. 거기서 평생 썩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 이 사기꾼 자식아. 처자식을 버린 이유가 다른 여자와 살림 차리는 거였지? 그 대가를 이제야 받게 된 거니까 벌 받고 사람 새끼가 되도록 해. 이 망할려나! 날 놀려먹으려고 찾아온 거냐? 야, 가지마. 그냥 가지 말라고! 교도소에서 썩다가 확 되져버려. 이 짐승보다 못한 놈아. 내가 널 끝까지 저주할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쌍욕을 퍼붓고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두 아들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수능을 치르고 대학 갈 준비를 하는 중이었고 둘째 아들은 여전히 유도 훈련을 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교도소 안에서 심장 발작을 하며 사망했다는 겁니다. 놀라긴 했지만 전혀 슬프지도 않았고 불쌍하지도 않았답니다. 하늘이 천벌을 내린 것이 확실해 보였으니 속이 후련하기만 했네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그이의 유산과 보험금이 모두 제 아들 민욱이가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몇 달 전 사고로 돌아가셨고 상간녀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서 연락이 끊겼고 상속순위에서 밀려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친아들인 민욱이가 수십억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죠. 아들은 그 많은 돈을 받고 저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날 키워주신 은혜로 좋은 집으로 이사하자. 그리고 엄마 자파점도 그만둬. 고생 그만하고 편히 쉬어. 아이고, 우리 아들이 효도를 하겠다니 너무 고맙네. 근데 엄마는 아직 젊어서
일은 계속 해야지. 우리 셋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해준다는 건 마다하지 않을게. 그래? 알겠어. 내가 살아가면서 내 친부가 했던 못된 짓 하나하나 갚아갈게, 엄마. 민욱이, 너는 어쩜 네 아빠랑 이렇게 다르니? 그야 엄마가 날 키웠으니까 그렇지. 아빠 밑에서 자랐으면 나도 아빠랑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됐을 거야. 나 잘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형이랑 똑같이 대해준 것도 감사하고. 잘 먹고 잘 크게 해줘서 고마워. 제가 2번의 결혼 모두 실패했지만 자식 복은 있나 봅니다. 큰아들도 너무 착하고 가슴으로 낳은 둘째도 속이 바다처럼 넓고 깊으니 그저 보기만 해도 흐뭇하답니다. 그래서 남자 복이 없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들들과 함께 대저택에서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답니다. 애들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저에게 남자를 만나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저는 남자라면 진절머리가 나서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막을 내려야겠네요.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